2012년 여수 엑스포 주 전시관을 천정으로 길게 연결한 엑스포 디지털 갤러리, 초대형 디지털 화면으로 거대한 고래가 오가는 모습 등 기발한 내용들이 관람객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그 와중에 2015년 밀라노 엑스포 홍보 영상이 자주 등장해서 밀라노행 티켓을 사고 싶었습니다. 500년 전에도 밀라노를 무척 가고 싶어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고 싶었던 동기가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나중에 17년이나 그곳에서 활동하면서 전성기를 구가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였습니다. 그는 낯선 그곳에 가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밀라노 산타마리아 델라 그라치아 성당 식당에 불후의 명작 최후의 만찬을 남긴 사실만 기억하실 텐데요. 오늘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우리가 잘 몰랐던 다른 모습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피렌체 근처 빈치란 마을에서 태어났지만 공중인 직업인 아버지와 농부의 딸 사이에 태어나 어머니는 지참금도 마련할 수 없는 신분의 격차 때문에 결혼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그는 혼외자가 되어서 아버지 성을 따르지도 못하고 마을 이름인 빈치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정식 교육도 받지 못한 채 당시 피렌체의 베르키오 공방에서 도제 생활을 하면서 그림과 조각들을 배우고 20살에 화가협회에 등록해서 독립을 하지만 피렌체에서는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출중한 재능과 실력을 겸비했으나 자신의 신분의 벽과 또 본인의 완벽주의 성향이라든지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피렌체에서는 이렇다 할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30이 다 되도록 심각한 생활고를 겪습니다. 그러다가 평생의 족쇄인 사생활하는 신분과 상관없이 뜻을 펼칠 수 있는 곳, 자신을 채용해 줄 사람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한 곳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 남부의 시칠리아만큼 다른 나라들의 침공이 많았던 도시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곳에 눈독을 들일 무렵 이 밀라노는 스포르차 가문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포르차 가문은 신분이 높고 낮고를 따지지 못할 형편이었습니다. 스포르차 가문을 밀라노의 영주 자리까지 오르게 한 사람은 브란체스코 스포르차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신분이 아주 낮은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용병대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탈리아 북부 지방을 장악하는 용병대를 조직해서 무수한 전과를 올립니다. 이때 밀라노에서 비스콘티 가문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가문에서 아들이 없다 보니 스포르차를 사위로 맞이합니다. 그러나 프란체스코 스포르차는 사위에 만족하지 않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비스콘티 가문을 몰아내고 밀라노를 접수, 이곳의 지배자가 됩니다. 상놈이 영주가 된 것이죠. 이런 자신들의 정체성 때문에 신분의 제약이 다른 도시보다는 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 레오나르도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밀라노에서 대대적인 토목공사가 벌어져서 성곽 보수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밀라노 기술자들 힘만으로는 힘겨워 기술이 앞선 피렌체 기술자들을 모집한다는 방이 붙었습니다. 일생의 기회로 생각한 다빈치, 밀라노 영주 눈에 띄어 자신의 일자리를 얻어보려고 합니다. 밀라노의 랜드마크 두모 성당과 스포르체코 성이 한창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밀라노를 지배하고 있던 당시 영주는 루도비코 스포르차, 그의 별명은 스포르차 일모로, 아버지 프란체스코 스포르차를 이어서 영주 자리를 물려받았던 형이 일찍 세상을 떠나자 조카 대신 섭정을 하다가 자신이 권력을 꿰차버립니다. 또한 그는 전쟁광이라 할 정도로 야심찬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 강대국들로 둘러싸여서 당연히 무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영주인 스포르차 일모로, 즉 루도비코에게 마음에 들어야 하는 다빈치. 루도비코 스포르차는 연애를 베푸는 것을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성곽 공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피렌체에서 온 기술자들도 참여하는 연회를 베풉니다.
팔방미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본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자신이 직접 만든 류트 같은 악기를 잘 연주했고 노래도 아주 썩 잘 불렀다고 합니다. 이날 연회장에서 피렌체 사람들의 장기자랑 대표로 추천을 받은 레오나르도. 훤칠한 키에 연예인처럼 잘생긴 외모, 거기에다가 자신이 작곡한 곡을 연주하면서 부르는 다빈치의 노래에 연회장에 함께한 사람들 모두 흠뻑 빠집니다. 밀라노의 밤의 연회를 맛스럽게 연출해서 범접하지 못할 밀라노 영주에게 처음으로 강한 인상을 남겨준 피렌체 사나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후 그림도 잘 그린다는 소문을 난 루도비코 스포르차. 그에게 그의 애인 체첼리아 갈레리나의 초상화를 의뢰합니다. 이제는 눈도장 정도가 아니라 자주 만나 대화가 오갔겠지요. 뭐 또 잘할 수 있는 일이 없느냐는 루도비코 스포르차. 레오나르도 그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력서를 써서 루도비코에게 제출합니다. 이력서를 받아들 루도비코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꿰뚫고 있는 영리하고 재능 있는 젊은이. 이 사람을 자신의 후원자로 만들어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밤을 새워가면서 채웠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가장 첫 줄에 무기점과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줄은 그림도 좀 그릴 줄 압니다 였습니다. 그림, 무기, 조각 등 외에 일모로가 좋아할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정체성과 정치적 명분이 약한 일모로는 주변국의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연회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려 했으며 그 이벤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레오나르도에게 맡기게 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스포르차 궁에서 행해지는 연회, 지금의 궁정 콘서트를 기획하고 무대 장치까지 연출해야 했습니다. 비가 와서 야외에서 행사를 진행할 수 없을 때 실내에서 해야 했죠. 이때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는 실내이지만 야외 정원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뽕나무가 울창한 천정화를 그려서 실내지만 뽕나무 그들 밑에서 연회가 베풀어지는 시원한 극적 연출을 해내었습니다. 그러던 중 루도비코 스포르차 조카 짠 갈리아초가 성이 되어서 나폴리 공주와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 이때 루도비코는 초청된 각 나라 기분들에게 밀라노의 위상을 높여줄 기회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공연을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요청합니다. 오늘날 같으면 엑스포에서 자신의 나라 전시관과 특별 공연인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피로연 자리에 참석한 각 나라 대표들은 꿈같은 공연을 감상하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며칠 동안 그 꿈에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화가이기 전에 공연 기획 연출가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스포르차 궁에서 자주 열렸던 연회장에서 참석한 각국 대표들, 귀족들에게 멋들어진 공연을 선사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2015년 밀라노 엑스포, 지구의 식량과 생명의 에너지를 주제로 세계 각국에서 자신들의 기술과 비전을 뽐냈습니다. 만약에 21세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살아서 밀라노에서 활동하고 있었더라면 밀라노 엑스포의 처음부터 끝까지 총연출가였으리라고 확신합니다. 21세기 2010년 상하이, 2015년 밀라노 엑스포 중간에 인정박람회인 2012년 여수 엑스포, 그리고 2020년 두바이, 오는 2025년 오사카 엑스포 이후에 2030년 5년 만에 한 번 열리는 등록 박람회를 우리나라 부산에서 개최하고자 유치전에 뛰어들어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엑스포 2030 부산 유치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